안녕하세요. 신한언니예요. 신한언니의 육아 일기 잘 보고 계시나요? 제 이야기가 부족하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왕절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두 아이 다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어요. 첫째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나오질 않아서 제왕절개로 응급으로 하게 되었었고요. 둘째 때는 아이의 날짜를 잡고 계획하에 제왕절개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덩치가 좋고 또 엉덩이도 크기 때문에 아이를 자연스럽게 잘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산이 다가오니까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자연분만은 원래 많지만 제왕절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주변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은 제왕절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태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자연분만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제왕절개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제왕절개 편은 책에서 볼 때 제왕절개 편은 보지도 않고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 제왕절개란 이런 거구나 조금은 알고 이렇게 출산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도 몰라서 하나도 보질 않아서 진짜 당황스러웠었어요. 첫째 때는. 그래서 둘째 때는 더 준비를 하고 갔는데요. 첫째 때는 응급 제왕절개라서 전신 마취를 했고 둘째 때는 하반신 마취를 했어요. 하반신 마취를 할 때는 등에 주사바늘을 넣는데요. 마취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못 찾으셔가지고 제가 체감상 진짜 한 20분 이상? 한 30분 정도를 계속 바늘을 넣었다가 돌리다가 뺐다가 넣었다 돌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배 나온 산모가 그 아이를 안에 넣고 새우 자세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등만 대고 계속 등에다 그런 걸 꽂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땀이 식은땀 뻘뻘 나고 내가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 그냥 전신마취로 해달라고 할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막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 오늘은 날이 아니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나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괜히 불안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수술을 잘 하고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반신 마취는 정신이 있거든요.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재워주시긴 했지만 나의 배를 이렇게 후처치하는 느낌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둘째 아이를 만났어요. 제왕절개 할 때는 전날 금식하고 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고 관장은 금식을 해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제모는 그 소변줄을 꽂은 다음에 제모를 해주시고요. 수술 중에는 잠시 오들오들 엄청 떨리고 막 숨이 가쁜 구간이 있는데 그때 간호사분께서 신경 써주시고 따뜻한 담요 덮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 수술대에 누우면 우리는 되게 작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조금 두려우셔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일단 제왕절개 후에 회복이 참 더뎌요. 자연분만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아프시겠죠, 맨정신에. 그런데 이제 자연분만은 일시불이고 제왕절개는 후불제라고 이렇게 할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왕절개는 몸을 수술을 한 거다 보니까 회복이 느려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괴롭지만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회복이 조금 더 빨라져요. 일단 하반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머리를 8시간 동안 들면 안 돼요. 머리를 자꾸 움직이면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큰일 난다고 엄청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날은 가만히 누워서 회복하시는 게 좋고 재채기나 이런 거 안 나오게 조심하시고 웃긴 사람 병실에 부르시면 안 돼요. 저 첫째 낳고 친구들이 와서 막 웃겼는데 정말 너무 웃겨서 배에 상처가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었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몸을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좀 움직임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둘째 날에 이제 링겔을 하나 제거해 주시고 하나만 남거든요. 그러고 방구를 끼면 이제 미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둘째 날에 이제 혼자 일어나서 그 링겔 거는 봉을 밀고 화장실에 가지만 허리도 안 펴지고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직 젖이 돌지 않아요. 그래도 뜨거운 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젖이 분비가 촉진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셋째 날에는 허리가 한결 편해지고 화장실도 혼자 갔어요. 그리고 소독하고 상처 소독하고 젖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돼 있네요. 제가 써놨는데. 그리고 넷째 날 배가 좀 아팠어요. 밤새 아팠어요. 그 무통주사를 빼니까 밤새 아프더라고요. 제왕절개 하면 무통주사를 달아주시는데 아플 때마다 누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첫째 때는 그냥 당연히 아픈 거지 하고 웬만큼 아파서는 잘 안 눌렀더니 이게 많이 안 달아서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는 팍팍 눌렀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까지 아주 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4일째에는 링겔을 빼서 배가 좀 많이 아팠고 훗배알이라고 하죠. 다시 그 배가 자궁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초유가 55ml 정도 나와서 아이한테 먹였었고 가슴이 조금씩 땅땅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독은 상처 소독은 매일 해주시더라고요. 5일째에는 응가를 성공했고 윗 가슴이 딱딱해졌었어요. 모유 한 3번 정도 물렸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조금 힘들어했고요. 가슴 외곽 쪽이 계속 뭉치고 그리고 침대를 이렇게 제왕절개 산모는 침대가 자동 침대로 돼서 세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5일 정도 되니까 그거 세우지 않고 내 배 힘으로만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는 신생아실에서부터 3시간 텀으로 분유를 먹여놔서 젖을 빨면서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니까 젖만 물릴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유를 절대 먹이지 마시고 아이 빠는 힘만으로 수유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있대요. 그래서 처음 며칠 가지고는 안 먹었다고 큰일 나지 않으니까 그 안 먹어서 배고픈 그 힘으로 빨게 하시고 또 분유를 먹여버릇하면 쉽게 먹는 맛에 익숙해져서 아이가 편히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두 아이 다. 그래서 젖이 부족해서 되게 어려웠어요. 둘째는 결국 분유를 먹였고요. 그리고 6일째 아침에는 소독을 하고 퇴원 안내 받고 퇴원을 했어요. 젖은 꽤 잘 나오는데 아이가 빠는 힘이 없는지 1시간 넘게 계속 물고 있어서 유축해서 먹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유축해서 먹이고 그리고 밤에는 엄마가 봐주셔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젖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8일째에 아기 배꼽 떨어지고 실밥 풀으러 갔어요. 실리콘 밴드라고 해서 상처 부위에 계속 붙여주시면 상처가 켈로이드성이 되지 않고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병원에서 안내해 주시니까 그거 꼭 사서 붙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왕절개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이 아파요.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예쁜 아이 보느라고 아픈 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왕절개 후에 누워 계실 때 하루는 푹 쉬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허리도 움직이고 열심히 스스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시면 회복이 더 정말 빠르게 돼요. 저는 첫째 때보다 둘째 때 오히려 회복이 더 빨랐고 덜 아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회복이 빨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꼭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산 준비물에서 강조했던 불가리스 잊지 말고 꼭 드셔서 편한 응가 만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오늘 제왕절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